가끔씩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갈 때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며 혼자서 겁에 질려 빠르게 그곳을 떠나고 싶기도 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두려움만 느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테사 메이저스는 2001년 5월 11일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테사는 집안의 장녀였고 가족들을 매우 사랑했는데 부모는 그녀를 항상 보살폈고 그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은 테사를 재밌는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201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테사는 버나드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버나드 대학은 사립 여자 대학으로 뉴욕 맨하튼에 있습니다. 테사는 페이션트 제로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앨범도 발매했고 그해 가을에는 뉴욕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겨울방학이 되면 고향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외 활동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클럽의 리더였고 동물 보호소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사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게 됐고 언론사의 역할에 푹 빠지게 되면서 기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테사의 아버지는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교수였고 6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고 그녀는 바라는 꿈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일이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오전 7시경 테사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학교로 가는 길은 중간에 모닝사이드 파크라는 공원을 지나야 합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갈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테사가 공원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한 무리가 그녀의 소지품을 강탈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목 뒤에서 테사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동안 나머지 둘은 그녀의 소지품을 낚아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테사의 갸냘파 보이는 외모만 보고 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사는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중 무장을 한 명이 화가 나서 테사의 가슴과 복부에 여러 번 공격을 가하게 됐습니다. 테사는 바닥에 쓰러지게 됐고 그들은 그녀의 물건들을 챙겨 도망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큰 부상을 입은 테사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근처 공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테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고 그들의 생김새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관리자는 즉시 신고를 했고 금방 현장에 구급차와 경찰이 왔습니다. 테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몇 분 후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사를 진찰했던 의사는 사인에 대해서 엄청난 출혈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중에 하나가 테사의 심장을 찔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에 의하면 테사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은 이미 그 공원에서 절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나이는 12세부터 14세 정도로 묘사했는데 테사가 공원 관리자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그 공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정보를 테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조금 피곤하게 길을 돌아서 갈지라도 그녀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테사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금방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퍼졌고 버나드 대학의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나중에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보안 카메라 영상과 공원 근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용의자 중 한 명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자이르 데이비스이며 겨우 13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꽤나 많은 짓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을 급습했던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에 입었던 옷을 발견했습니다. 테사가 공원 관리자에게 묘사했던 그 옷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 소년을 붙잡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운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보안 카메라에 찍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태사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미 다른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즉시 붙잡혀 태사의 목숨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삼촌 집에서 지낼 테니 석방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자이르를 붙잡은 덕분에 나머지 두 소년도 금방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루치아노 루이스로 이웃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저질렀던 14세입니다. 루치아노는 자이르가 붙잡힌 바로 다음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라샨 위버도 14세였고 루치아노와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그의 집에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라샨은 그곳에서 지내지 않게 됐습니다. 약 2주 정도 그는 도망을 치고 있었지만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그를 돌봐주는 친척의 집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라샨이 붙잡히고 나서야 처음에 잡힌 자이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이르는 그날 밤 라샨과 루치아노와 함께 누군가를 강탈할 의도로 공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계속 돌아다니며 가냘퍼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타겟을 발견했었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은 접근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사가 공원의 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몰래 다가가 그녀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넘어지지 않았고 라샨과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도착했고 라샨이 뒤에서 태사의 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루치아노와 자이르가 그녀의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태사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태사의 아이폰이었지만 그녀는 절대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태사는 라샨에게서 탈출하며 그의 손을 물어 뜯었는데 이게 그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태사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라샨이 날붙이로 그녀를 여러 번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태사가 널브러져 있는 동안 나머지는 아이폰을 포함해 다른 소지품들을 챙겼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이르가 모든 일에 대해 세부적인 사안까지 모두 얘기했음에도 라샨과 루치아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라샨의 첫 번째 재판은 2020년 2월 14일에 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사의 손톱에서 라샨의 DNA가 발견됐고 그가 본인의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얘기했었던 전화 녹음 음성까지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본인의 무죄 주장이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한 그는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대신 사법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9일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갈 때 라샨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이르의 재판은 2020년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자백을 했었고 범행 당시 태사에게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고 스스로 본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그가 아직 너무 어리고 어떤 전과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고작 1년 6개월형만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태사의 부모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이르가 태사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앗아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 자체에는 충분히 관여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21일에 루치아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루치아노는 검찰과 거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루치아노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수감되자마자 다른 수감자들과 싸움을 벌였고 직접 제작한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형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모닝사이드 파크는 보안에 철저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공원은 24시간 보안을 유지하게 됐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훨씬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경찰은 공원 순찰을 더 자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사의 장례식은 그녀의 고향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대학 동창들이 참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의 계단에는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꽃을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